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행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겐 일탈, 누군가에겐 휴식, 또 누군가에겐 꿈을 이루는 시간일 겁니다. 또 누군가에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쫓는, 결코 일상에서는 도전하지 못할 익스트림 그 잡채가 일상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여행을 응원합니다. 적당 덕후가 자신있게 소개하는 여행 덕후에 자전거 덕후를 더한 그녀, 착한 외모에 전혀 그렇지 못한 익스트림 여행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체르노빌 소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르노빌 소녀님과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 4회째입니다. 방송은 3번 나갔다는 이야기죠.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들어봤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편집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제가 말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평소보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텐츠가 좋으니까요. 편집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죠. 사실 편집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르는데 재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르노빌 소녀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짧게 요약할게요. 정말 외모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시고요. 그런데 익스트림한 여행을 좋아하셔서 이탈리아 남자친구와 함께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로 넘고 거기도 모자라서 남미를 페루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자전거로 종주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4개월 동안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볼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마추픽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추픽추의 관문 도시인 쿠스코 얘기도 했고요. 체르노빌 소녀님은 마추픽추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 도시는 아니라고 말씀을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추픽추가 뭐 별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의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서 멋진 풍경들을 눈으로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감흥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마추픽추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 달 이상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안데스의 광경을 보면서 때로는 부상도 입고 조난당할 뻔도 하고 밥도 굶고 비도 쫄쫄 맞고 온갖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무리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빛나는 마추픽추라도 그런 고생을 다 날려줄 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네, 워낙에 또 관광객도 많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감흥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여행의 재미라는 건 결국 개인 차이입니다.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흔하디 흔한 동네 골목이나 뭐 산길, 오솔길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역시 익스트림한 여행을 하는 체르노빌 소녀님만의 아주 독특한 시각이 돋보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장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요. PD는 포장을 잘해야죠.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진심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지난주에 마추픽추 이야기를 하셨고 쿠스코 이야기도 했는데 근데 쿠스코에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건 마추픽추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한 것도 있었어요. 네네. 그 절벽 위에서 통유리와 철제 프레임으로 제작된 방에서 묵는 그런 이색 호텔도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벽 등반을 하면서 호텔까지 가야 돼요. 호텔 입구가 암벽 등반을? 호텔 자체가 절벽에 딱 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고요. 이제 내려올 때는 헬기 타고 내려오나요? 아니, 짚라인 있죠. 짚라인. 그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얘기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절벽 위에 호텔이 있는 거잖아요. 네. 호텔이 절벽에 매달린 게 아니라 호텔이 절벽에 매달려 있고 바닥까지 유리라면 이건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호텔이. 절벽 위가 아니라?
절벽 위에가 아니라 네. 절벽 그 면 있죠. 아, 그러니까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바닥도 혹시 통유리입니까? 바닥까지는 통유리는 아니던데 아, 바닥까지 해보지 좀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너무 오금이 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르밤바 강줄기를 따라서 그 400m 위 절벽에 설치되어 있는 호텔이래요. 굉장히 높네요. 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있습니다. 이 암벽 타고 올라가는 게 흔히 얘기하는 그 힐클라이머 전문 힐클라이머들만 탈 수 있는 암벽인가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는 암벽일까요? 보통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게 안전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되어는 있는데 보통 사람이어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건데 야, 그럼 이거 올라가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도전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젊은 사람들 중에도 체력이 근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연령이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짚라인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얼핏 생각했을 때 에이, 그럼 별로 높은 데는 아닌가 보다. 근데 400m를 짚라인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꽤 길겠네요. 그럼요.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저도 이거 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안 해보시고 소개만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게 있다. 네. 쿠스코에 가면은 다양한 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 얘기였는데 가격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호텔 가격이요? 그렇죠. 호텔 가격은 저도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시려면 좀 최소한의 그런 정보까지 준비를 하셨어야지. 예,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쿠스코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트레킹인 것 같아요. 이 트레킹도 역시 마추픽추나 와이나픽추를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는 트레킹이겠죠? 그런 트레킹도 있고요. 꼭 마추픽추가 아니더라도 페루 자체가 이제 뭐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뭐 에메랄드빛 호수를 보기 위한 그런 트레킹 코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페루에서 트레킹을 한다면 쿠스코가 아니라 와라즈에 가보고 싶었어요. 와라지요? 네. 와라지는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와라즈에 우아스카란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근데 거기가 남미의 스위스로 불린대요. 거기서 이제 트레킹 코스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육구 호수를 가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페루 여행 사진 하면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육구 호수거든요. 페루 인증샷 보면은 호수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 거기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거기를 가보고 싶었으나 쿠스코보다 북쪽에 있다 보니 잠깐만요. 지금 안 가보신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가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동선상 거기는 못 가고 너무너무 가고 싶고 가지 못했지만 쿠스코 근교에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비슷한 곳. 네, 우만따이 호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명한 육구 호수의 하위 호암 버전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수 이름이 우만따이요? 우만따이 호수예요. 우만따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네요. 혹시 우만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만따이요? 네. 모르겠는데. 아니 이름의 유래까지 네. 알아와야. 아니 보통은 이제 우만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스페인어 이름은 아니고 뭐 케추아어 그쪽의 인디오들의 뭐 전통 이름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실 때 뭐 여행 작가들이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호수의 유래와 이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에 이런 슬픈 사연, 재밌는 사연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철저하게 제 네. 에피소드 위주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게 체르노빌 소녀님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만따이 이런 곳은 쿠스코에서 멀리 떨어졌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게 투어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버스가 새벽에 타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깜깜할 때 한 새벽 4시쯤 탈 거예요. 그때 타가지고 쭉 가는데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려고 하니까 네네. 차를 타서 네. 마을을 좀 삥 돌면서 다른 관광객들을 태울 때 이미 저는 주섬주섬 네, 그렇죠. 주섬주섬 네. 태울 때 저는 이미 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눈을 뜨니까 이미 시간이 꽤 흐른 상태라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스코까지 도착할 때까지 체르노빌 소녀님은 자전거를 타고 단 한 순간도 단 한 코스도 기억나지 않는 곳이 없는 여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모든 길, 돌 하나, 나무 하나, 바람 한 점까지 다 몸으로 느끼고 가다가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까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나 잠깐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절하는 여행할 거야.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해?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쿠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은 일상의 쿠스코를 언제 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투어버스에 타도 뭐 하나라도 더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아, 그쵸. 광경을 볼 텐데 이미 다 봤어. 비슷해. 아니야. 여기보다 내가 온 길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 다 비슷해. 똑같아. 나 잘래. 쿵. 그거 기절하신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저도 배낭여행으로 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눈에 다 담으려고 차 안에서도 이동하는 동안 밖에를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이해되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자전거를 좀 하드하게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 하루에 100km, 150km씩 탄다 그러면은 주변 풍경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앞만 보고. 예, 옆을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튀어나오는지 차가 나오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뭐 작은 돌이 있는지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을 달린다 그래도 경치는 나중에 기억 안 나고 내가 기억나는 것은 내 자전거의 속도와 내 심박수. 심박수를 표현하는 자전거 컴퓨터가 있거든요. 네, 있죠. 그리고 페달링 할 때 파워를 측정하는 파워 측정기도 있고 그런 것만 보고 사고 나지 않으려고 길바닥, 정면, 측면, 그리고 가끔 후면 이것만 기억나고 풍경은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마 그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수 바로 앞에까지 차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어쨌든 트레킹 코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긴 해요.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트레킹까지. 그치, 이제 힘든 게 싫은 거야. 이제 힘든 거 지긋지긋해. 힘든 거 싫은 거예요.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 있어요. 말을 타고 갈 수가 있는데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가격 얘기 나왔으니까 우만따이 트레킹 투어 코스는 얼마였던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 예약은 누가 했습니까? 예약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네. 쿠스코 시내에 뭐 여행사가 많이 있겠죠. 네, 여행사가 많이 네. 있으니까 그냥 가서 돈 네. 달라는 대로 주고 네. 여행하는 스타일마다 기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힘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이제 기록하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약간 후회되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게 오래전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여행이 2019년이었으니까 2019년이면 세계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화라산처럼 이제 폭발할 때기도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드한 여행을 자전거로 하는 너희 튜브에서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말로 떡상을 네. 하셨을 수도. 안 그래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의 튜브 하지 네. 그랬냐? 너무 콘텐츠 좋은데. 그러니까요. 떡상 했을 텐데 왜 안 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욕망이 조금은 있었어요. 사실 뭐 짐벌도 구매해서 갖고 잠깐만요. 그 안데스의 짐벌을 가져갔던 거예요? 모바일용인데 언제 버리셨습니까? 버리진 않았어요. 조금 비쌌거든요. 버리진 않았는데 네. 늘 가방 가장 아래쪽에 구석진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미러리스였다. 미러리스. 네, 미러리스 카메라를 네. 가지고 갔었어요. 네. 갔는데 그마저도 안 찍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게 되더라고요. 그 짐무게가 30kg 정도 넘은 게 이제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그 택배로 보냈어요. 한국으로.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셨어야죠.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기막힌 순간들에는 정작 그렇게 영상을 남길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튜브는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세계여행, 특히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이 너희 튜브에서 그런 힘든 영상을 올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힘든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풀샷, 넓은 그림 찍잖아요. 그 말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거치해 두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네. 근데 언덕길에서 그거 아시죠? 그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그냥 재출발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그걸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각을 맞는 줄 보고 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끌고 거기를 지나가서 또 다시 내려서 카메라 챙겨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출을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야 정말 힘들겠다. 대단한 그렇죠. 거예요. 네. 저도 언젠가는 체리루비 소녀님의 그런 연출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힘든 여행을 기대하시면은 안 될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보게 된 영상인데 너희튜브에서 60대 넘어서 은퇴하신 분이 네. 미대륙 종주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전거로요? 예, 영상이 가끔씩 올라오긴 하는데
와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영상도 찍으시면서 네. 그렇게 여행을. 그러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너희 튜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성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최르빌 소녀님의 했던 여행이야말로 진정성이 넘치지 않습니까? 영상을 남겼어야 네. 했는데 나는 안데스 따위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가고 있어. 가고 있고 투어 비용 모르고 그렇죠. 아니 저는 지난주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나는 안데스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어쨌건 자전거를 타고 쿠스코까지 왔다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있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우 자부심 있죠. 누가 그렇게 해요? 나름 이제 무식도 그런 자부심입니다. 왜냐면 네? 잠깐만요. 아니 무지가 어떻게 자부심이 되는 왜냐면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저처럼 여행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시는 겁니까? 네. 안 돼요. 청취자분들이 이거 오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자부심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최르빌 소녀님이 느끼는 자부심은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네, 포장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요.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하기로 했던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은 포기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신뢰고 무례다라고 생각해서 힘든 걸 참아내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참아냈던 것의 자부심이겠죠. 무지에 대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포장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최일문 소녀님이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 못하신 걸 제가 대신해드린 거고요. 다시 우만따위로 돌아가봐요. 우만따 얘기하고 있었는데, 힘들면 말을 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말값은 기억이 안 나시고 말값은 기억이 안 나지만 타셨습니까? 비싸서 안 탄 걸로 기억을 해요. 아하하. 그래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길이 되게 가팔라요. 아예 가파른 산을 기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트레킹을 하거든요. 그 정도군요. 네, 드디어 호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호수.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일단 저 멀리에 검은 바위의 설산이 펼쳐져 있어요. 검은 바위. 네, 그 위로는 푸른 하늘이 있고요. 호수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얕은 쪽,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운 쪽은 잔디가 펼쳐진 듯한 초록색이에요. 아, 그게 아마 약간 녹조라떼인데 굉장히 채도와 명도가 쨍한. 완전 그러니까 쨍한. 탁한 초록색이 아니라 굉장히 쨍한 초록색. 네, 좀 더 깊은 곳을 보면은 네. 에메랄드 빛인데 네. 그 외에 저희 스포츠 음료 있잖아요. 네, 스포츠 음료도 종류가 좀 많이 있죠. 스포츠 음료 파란색 스포츠 음료가 있고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스포츠 음료가 있고 파란색. 파란색 스포츠 음료. 네, 파란색 스포츠 음료를 거기다 그냥 부어 놓은 것 같아요. 아. 부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에메랄드 빛. 그 호수 안에도 다 보여요. 그 호수 수면에 그 설산이 비쳐서 비추는구나. 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여기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4,000m 넘어가나요?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넘어요. 그러면 일단 구름도 별로 없겠군요. 약간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CG에서 나오는 듯한 제 느낌적으로는 그 밥 아저씨가 아저씨. 네. 밥 아저씨가 물감을 굉장히 음. 꾸덕하게 네. 발라가면서 그려놓은 그런 그림 같았어요. 드디어 이제 약간 휴양다운 휴양. 보통 여행자다운 여행을 하고 계시네요. 또 있어요. 저희가 레인보우 마운틴 갔거든요. 페루에서 레인보우 마운틴이라고 하면은 비니쿵카라는 산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여기도 그 쿠스코에서 투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볼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역시 이곳을 갈 때에도 기절하셨죠?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전 또 비니쿵카를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땡땡땡 지오그레 땡에서 네, 네. 네. 생각나시나요? 네, 내 땡땡 지오그레 땡. 네. 네. 거기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0곳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 이런 얘기 너무 싫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라고 왜 내가 갈 여행지를 멋대로 정해주냐고요. 왜 내가 죽기 전에 가야 할 곳을? 그러니까 내 백선은 내 십선은 내가 정하겠다고. 왜 니네들이 정해주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건 내가 정할 거야. 여기를 보고 그 리스트를 보고 갈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약간 아까 하이 호환 버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하이 호환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과거에는 블로그 검색이었잖아요. 네. 누군가가 써놓은 블로그를 보고 여행을 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갔던 길과 장소와 음식을 똑같이 따라갈 뿐인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럼 그 여행은 내가 한 거예요? 그 블로그 주인이 한 여행이에요? 블로그 주인이 한 여행을 그렇죠.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이 뭐 백성 꼭 봐야 될 거 세계 7대 3대 이런 거에 현혹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좋아요. 물론 그래서 고생은 좀 더 하셔야죠. 네. 그래서 네. 이 비니쿤카를 가지 않고 네. 저희가 이번에도 이런 유명한 관광 장소인 그런 비니쿤카가 아니라 옆에 보면은 또 다른 무지개산인 팔코요라는 곳이 있어요. 팔코요? 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무지개 떡산이 뭔지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지개떡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개떡. 떡을 여러 색깔로 층층이 겹쳐놓은 떡이잖아요. 근데 산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건 아니고 급격한 지각 활동으로 인해 여러 지층들이 한 번에 섞였는데 그 지층의 단면들이 색깔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아주 심각한 지진 활동으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단층이 뻑 하고 삐어져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무지개 떡을 반으로 접은 것처럼 딱 접혀서 땅 위로 삐죽삐죽 솟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딱 가면은 이 무지개 떡산이라 그런 건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것처럼 저 무지개 떡인데 그러니까 제사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지개 떡을 반으로 접어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곳이죠. 이때는 저희가 투어버스를 이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쿠스코를 떠나야 했고 네. 또 쿠스코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에 이곳이 있길래 거기까지 가는 데는 자전거로 이동을 또 했어요. 체카코페라는 마을까지 달렸었는데 거기 마을에서 차를 구한 다음에 저희끼리 올라갔다 왔죠. 투어가 아니라 택시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를 구해가지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게 돈이 더 나왔을 듯?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사실 저는 네. 비니쿤카 그냥 편하게 투어버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가격도 아마 그쪽이 조금 더 그쪽은 그러니까 일단 대중교통인 거고 전세 택시는 말 그대로 내가 개인이 다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이탈리아 녀석이 네. 이탈리아 남자친구가 이탈리아 구 남친이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자전거로 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꼬신 거죠. 수진, 우리가 자전거를 안 탄 지 너무 오래됐어. 자전거 타고 가야 해, 수진. 비니쿤카 사람 많아. 비니쿤카 사람 매니 많아. 말투가 이상한데요. 이탈리아가 아닌데. 그래 사람 많은 거 싫지 해서 이탈리아 다시 해보니까 비니쿤카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자전거 탄 지 너무 오래됐어. 자전거 타고 가야 돼, 수진. 잘한다. 그만해야지. 아까는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이유에서 왔는데 여기도 비니쿤카 하위 호환 버전이다 보니까 어쨌건 가셨다. 네, 가셨어요. 갔는데 여기도 트레킹 시간이 짧아요. 1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비니쿤카는 3-4시간 정도 트레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페루 여행하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없거나 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은 굳이 뭐 비니쿤카보다는 여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취향이 하는 거고요. 예,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행지 선정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흔히 얘기하는 선택 결정 장애 가진 분들 많잖아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맘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여행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예, 그게 제일입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이 선택한 노트북,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 행복은 그렇게 찾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뭐 비니쿤카라는 곳을 안 갔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비니쿤카 대신 대체제, 비니쿤카 대체제 이름 딱히 기억나지 않는 비니쿤카의 대체제를 보고 예, 빨코효를 보시고 만족하셨고 이제 이런 거 말고 진짜 가보신 데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거, 멋진 거, 감동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것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곳 중에 한 도시가 푸노라는 도시거든요. 뿌노? 네. 네, 낯서네요, 뿌노. 저 중남미 지리 꽤 아는데 뿌노는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요? 네. 푸노가요. 그 해발 3,850m에 있는 도시인데요. 4,000m.
네, 거의 4,000m에 있는 도시인데 꽤 높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티티카카라는 정말 큰 호수가 있어요. 티티카카. 아세요? 티티카카 인근 도시가 푸노였군요. 푸노. 아, 네, 거기가 푸노예요. 저 티티카카 가봤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저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가셨길래? 20년 넘었죠. 아, 정말 옛날에 가셨네. 제가 그만큼 늙었습니다. 그 큰 호수에 접해 있는 푸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여기까지 제가 계속 쿠스코에서부터 푸노를 가기 위해서 달려갔었죠. 가는 길에 지난번에 말했던 낙차 사고 당했던 거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티티카카 얘기는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 벌써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티티카카 얘기는 2부에 가서 한번 해볼 거고요. 티티카카 의외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름도 예쁘고 귀여운 티티카카.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정신나간 여행 덕후. 알고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녀 체르노빌 소년님의 혼신의 남미 안데스 자전거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귀엽고 파이널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티티카카 이야기. 티티카카라는 호수 근처에 있는 푸노라는 도시에 방문했던 얘긴데요. 네, 푸노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신 거죠. 네, 푸노 꾸역꾸역. 꾸역꾸역 한 네. 300km인가 한참을 달려가지고요. 푸노라는 도시에 갔는데 아, 그러면 쿠스코에서부터 푸노까지도 일주일이 넘게 걸리셨겠네요? 몰라요. 기억이 안 기억이 나는데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힘들었던 건 기억나. 그냥 힘들었던 이제 단숨에 가지는 못했던 거리였죠. 그거 궁금해요. 쿠스코에서 푸노까지도 계속 언덕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했습니까? 아니면 비교적 고도는 평탄했었나요? 그쪽에 평탄한 길이란 없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체르노빌 소년의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뭐 세상 한심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저 바보는 도대체 2회차까지 오는 동안 내 얘기를 뭘로 들은 거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거기 푸노 가는 길에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푸노 가는 길에 지난번에 말했던 낙차 사고를 당했던 거거든요. 아, 그 길에 당하신 거군요.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아우, 끔찍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몇 날 며칠 걸렸는지 몇 킬로미터인지 이런 것도 그냥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힘들었던 기억만 나는 네, 거예요. 아팠던 기억, 네. 진통제를 먹었던 기억. 네,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네, 푸노 도착했는데 완전 네. 너덜너덜한 상태였거든요. 아, 저 또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티티카카 호수를 이제 거기서 보신 거잖아요. 네. 그 전까지 티티카카 호수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 어디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티티카카. 나는 이런 처음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전에는 오. 몰랐었다가 네. 이제 쿠스코 지나서 야 이제 우리 어디 가? 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티티카카 티티카카. 호수 있는데 지나쳐서 갈 거야 해서 네. 이제 그때 검색해서 알았죠. 그렇군요. 이 말만 들으면 이탈리아 남자친구가 체르노빌 소녀님한테 정말 프리젠테이션, 브리핑을 잘해서 여행에 대한 환상을 잘 심어줬던지 아니면 제가 추측하는 건 체르노빌 소녀님이 그때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이탈리아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다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는 자전거를 타고 이 친구와 남미의 8,000km, 6,000km, 7,00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돼. 나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하셨거나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면?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세 번째, 세 번째. 넘버 3. 넘버 3? 최소녀는 네. 바보였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랑에 빠진 자,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에도 빠질 수 있지만 물건이나 장소나 어떤 특정한 기술, 행동, 예술 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열정이 솟고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어도 그걸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언가에 몰두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사랑의 바보가 되신 거죠. 아, 은근히 로맨틱하시다니까. 구남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랑 얘기를 하셔요. 아니, 구남친도 사랑했을 수도 있죠. 왜? 네. 현남친만 사랑합니까? 아 근데 과거의 사랑도 사랑이죠. 과거에 사랑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도 사랑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 기억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럼요. 남아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례나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기억들, 추억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더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듣고 보니 맞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그때 사랑했다, 그때 좋았던 기억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티티카카우스는 멋진 곳이죠. 티티카카우스가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일 거예요. 얼핏 보면 여기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이죠. 얼핏 보면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바다다라고 착각할 정도. 수평선 너머에 육지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네, 당연히 안 보이죠. 여기를 왜 갔냐면요. 어떤 사진을 보고 네. 빠졌던 거냐면 우루스 섬이라고 갈대를 엮어서 만든 인공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엔 슬픈 이야기가 있죠. 슬픈 이야기요. 네. 섬인데 섬이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이라고 흙을 쌓아서 섬을 만든 게, 그러니까 간척을 해서 흙을 쌓아 섬을 만든 게 아니라 갈대를, 아주 많은 갈대를 돗자리처럼 층층이 아주 크게 엮다 보면 그게 물에 뜰 거 아니에요. 그걸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1년, 2년, 10년, 몇십 년 동안 계속 또 그 갈대가 썩고 물에 젖으면 또 갈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걸 만든 건데, 이게 다 침략자를 피해서 가서 만든 뭐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티티카카는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섬도 들어가 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입장료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지금은 아마 입장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돈을 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배를 타기 전에 매표소가 작은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표를 끊는 것처럼 그 일종의 셔틀버스라 그래야 되나? 작은 배. 그것 역시 갈대로 만든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이동하기 전에 뭔가 입장료 같은 걸 낸다고 들었어요. 흐릿한 기억 속에는 그 배 때문에 네. 배를 타는 탑승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입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 어. 근데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갈대로 만든 인공섬이라 그래서 처음에 그냥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렸던 거는 튜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붙여놓은 걸까? 그러면 약간 지나다니면 물컹물컹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일까? 바지선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빠지선이요? 그게 네. 뭐예요? 바지선에서 뭐 제트스키를 타거나 그 안에서 해상 레포츠 할 때 네네. 바지를 작은 거 붙여놓으면은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진짜 땅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약간 놀랐던. 아.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니까 푹신푹신은 하지만 이게 출렁출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집단을 밟는 푹신푹신한 느낌은 드는데 어쨌건 땅 위에다가 지풀 많이 깔아놓은 걸 내가 밟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 진짜 물 위에 뜬 그 바지선처럼 작은 것처럼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규모가 진짜 넓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넓다고 표현을 하면은 얼만큼 넓은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심지어 거기서 축구도 하고요. 학교가 있어요. 네, 학교도 있고 마을이 있죠, 아예. 섬이 여러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체국섬, 뭐 우체국섬, 뭐 초등학교섬, 상권 형성섬. 초등학교 있는 데는 뭐 운동장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축구도 애들이 하고요. 어떻게 축구를 해요? 가족이 뭐 작은 섬 하나에 집 하나 이런 게 아니라 큰 섬에 뭐 집이 여러 채가 있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일종의 그 독채 생활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단독 섬주택을 따로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입장료가 생겼다. 과거엔 없었는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최근에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티켓을 끊고 입장료를 받던데라고 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관광지니까. 관광화가 많이 되고 좀 상업적인 모습이 많이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뭐 전통 방식대로 살고는 있지만 좀 생계가 마땅치 않아서 관광업에 의존을 많이 한대요. 좀 제가 생각했던 그 과거에서부터 오던 그런 전통 방식의 원주민 느낌은 조금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그분들은 핸드폰 쓰면 안 되고 콜라 먹으면 안 되고 뭐 최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들도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좀 바뀐 것뿐이다. 그럼요, 네, 그럼요. 나 이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건 제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나의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도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특히 이제 강화도 같은데 병인양호, 신비양호 많았었잖아요. 걔네들이 와서 우리 민가를 털면서 야, 니네 원래 그 사는 것처럼 살아봐. 우리 사진 좀 찍게. 예, 그게 우리 현대 관광객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지에 갔을 때 범하기 쉬운 오류죠. 네, 맞아요. 예, 그 굉장히 무례하고 그거야말로 인류애가 없는. 그 한 번은 거기 이제 관광객분들 앞에서 원주민들이 모여서 공연하시는구나. 이제 공연을 네,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네. 관광화되고 상업적인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노래도 이제 뭐 전통 노래나 이런 게 아니라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 막 그런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게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웃음이 터졌었거든요. 심지어 명곡 하신 거예요. 그 반짝반짝 작은 별 원곡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모차르트 선생님입니다. 아니 진짜요? 네. 나 몰랐어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이분들이 엄청 귀찮아하시고 그쵸. 대충 부르세요. 네. 좀 약간 인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웃음이 터졌었거든요. 아니 그 마을도 생각보다 크니까 당연히 마을 자체 같은 데서 우리 동네가 말이요 관광객이 자꾸 주는데 거기 김씨 아저씨하고 서씨 아저씨 다 와봐요.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할게요. 관객들 오면은 옷 좀 옛날 거 좀 입고 나오고 노래도 부를 거니까 춤도 맞춰요.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누구는 이장님 그만해요. 뭐 봐봐요. 우리 할 거 많슈. 또 왜 우리 갈 때 엮어야 돼요. 그 돈 주고 대처해서 사람들 불러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완전 와닿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싶기도 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섬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미얀마나 태국 이런 동남아 여행하다 보면 수상가옥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수상가옥이 물 위에다 강 위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집을 지은 것도 수상가옥이지만은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트가 수상가옥이에요. 그래서 보트 2-3개 한 많은 10개를 엮어서 그 위에 집을 엮고 사는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보트를 풀르면 집들이 또 쪼개지기도 하고 네네. 그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분가를 하면은 보트 2-3개를 준답니다. 실제로 제가 인도에서 스리나가르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수상마을이 있군요. 네, 보트가 집인 곳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네. 여느 수상 가옥 중에 가장 제 생각엔 최고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이렇게 갈대로 엮었다니까 굉장히 뭐 빈곤하고 공분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다 크고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관광지기 때문에요. 그분들 수입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용인에 있는 민속촌처럼 거기를 떠나지 않고 뭐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을 자치령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려면은요. 여기에 이전 오시고 싶다고요. 그러면 1년에 6개월은 여기 사셔야 돼요. 6개월은 꼭 가족 중에 2분은 계셔야 돼요. 그러고 그럴 수 나면 있어요. 주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티티카카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체르멜 소녀님 얼굴이 조금 밝아지네요. 여기서 뭐 충분히 아주 오랜 시간 잘 쉬셨다고. 네, 푸노에서 아주 푹 쉬었어요. 우로스 섬도 보고. 잘하셨어요. 이제 또 다친 상태로 왔잖아요. 그래서 몸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머리를 되게 길게 길러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보통 여성이 머리를 자르는 건 이별의 시그널 중에 하나. 그럼 그때 어느 정도 헤어질 결심을 아니죠. 하신 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었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져 네. 있는 상태인데 그게 네. 쉽게 벗겨지나요? 그게 네. 아니라 여행 초반에는 때때로 화장도 하고 세상에. 이제 예뻐 보이려고 때때로 화장도 하고 뭐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다녔는데 이제 한 푸노쯤 오니까 몸도 다쳤고 심지어 머리카락 긴 것도 무거워. 맞아, 그것도 무거울 네, 때가 맞아요. 있어요. 이젠 좀 거추장스러운 것을 좀 없애고 싶다. 그래서 온전히 달리는 데만 집중을 하자 싶어서 단발로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렸었어요. 똑단발 그때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 PD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네. 머리가
깡총하니 짧게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저는 웬 추노꾼 이빨만 까면 완전 추노꾼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드라마에서 본 사람인데 예전에 분명히 장희옥은 아니고 몸은 벌크업돼서. 성동일님이 배도 약간 볼록하고 아니, 자전거 여행하면요 실제로 많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 많이 하면은 살이 엄청나게 빠지기도 하지만 살이 엄청나게 찌기도 합니다.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네. 푸노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안데스를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일단 박수. 드디어 안데스를 벗어납니다. 아니 그나마 안데스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그나마 길은 평온하잖아요. 평온하지 않아요. 그래요? 평온하진 않는데 남미 왜 이렇게 힘들어? 남미 너무 힘들죠. 근데 세상에. 보스를 물리쳤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칠레 방향으로 출발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칠레 방향으로 출발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자부심을 더 새록새록 느끼셨다고? 솔직히 안데스 넘었으면 이만하면 나도 좀 어엿한 자전거 세계 여행자지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저는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그 세계 여행 하신 분들, 특히 오지 여행이나 험지 여행, 익스트림한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자부심들이 다 있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행했는지 대한 자부심.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있어봐. 역시 한민족의 피해는 고생에 대한 자부심이 대대적 문화유전자로 각인되는 것인가. 아니 옛날 어르신 말 들으면 니들이 한국 전쟁을 알아? 맞아. 아니면 뭐 니들이 중동 가서 싸우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해봤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여행자들이 특히 힘든 여행을 할 때는 여행자들이 느끼는 그런 자부심이 그것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알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네, 여행 꼰대. 있었는데 저는 여행 꼰대라고 부르습니다. 여행 꼰대. 여행 꼰대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서 진짜 찐 여행 꼰대, 찐 자전거 여행자를 만났어요. 한국인이었나요? 한국인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네.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막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네. 포스가 넘치는 그런 자전거 여행자. 어떤 포스죠? 그러니까 포스라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위압감도 있고 한눈에 봐도 저 사람 건드리면 내가 오늘 몸성이 나가지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무한한 존경이나 애정이 넘칠 수도 있고. 복잡 미묘했던 감정 같은데 네. 정말 그냥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정말 오래된 자전거에 네. 짐을 바리바리 듯이 해가지고 실어서 네. 그 여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흔히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뭐 패니어 같은 자전거 여행 전용 가방이라기보다는 뭐 비닐이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가방 같은 거를 줄로 로프로 동동 감아맨. 네 맞아요. 로프로 감아매고 네.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저분은 네. 자전거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신 분이다라는 그 감이 와가지고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20년 동안 자전거로 남미를 여행 중이래요. 남미만 20년. 그분 말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그래도 20년 동안 자전거로 남미를 돌아다녔다고 하면 그거를 20살에 시작했어도 40살은 넘었을 테니까. 네네. 네. 제가 봤을 땐 성인이 되자마자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게 막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20년 동안 자전거로 남미 여행을 했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홈리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네. 이제 제가 부심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그분의 입성이나 그 하고 다니는 것이 얼핏 봐도 홈리스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히피처럼 옷을 입으셨는데 음. 그 조그만 간이 의자, 캠핑용 의자 같은 데 네네. 앉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머리에는 헤드셋을 끼고 계시고 음악을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패션으로 끼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에 네. 그 선이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에 씌워져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방한용이나 패션용이나 여러 가지 만들 수 방한용. 있지. 홈리스처럼 보이기에는 조금 특별해 보였어요. 뭔가 개성이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아주 개성 넘치는 홈리스. 그리고 네. 옆에 보면은 그림 같은 것들이 막 놓여 있었어요. 이제 여행을 하면서 때때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걸 팔아서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중이었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자기 네. 요리하는 중이래요. 네. 무슨 요리? 뭐 요리 도구나 뭐 버너나 이런 것도 없는데 무슨 요리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의자 옆에 네. 둔 계란이 네.
햇빛에 익는 걸 기다리고 있다. 날계란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건가요? 햇빛이 잘 드는 쪽에? 네. 그게 어떻게 익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거기가 원체 뜨거워가지고 아, 그거를 계란을 두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데 위에다가 네, 시멘트 계란을 위에다가. 날계란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하나, 두 개. 2개였던 것 두 같은데. 네. 그 익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근데 그거를 자기가 네. 이제 떡하니 앉아가지고 나 요리하는 중이야. 아니 이렇게. 들을수록 홈리스인데. 근데 그 예. 순간에는 제가 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자전거 여행자 뽕이 이제 들려가지고 그게 괜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그게 멋있다고요? 순간적으로 약간 네. 인투 더 와일드 이런 영화도 생각나고 네. 히피 감성의 그런 삶을 인투 지속하고. 더 와일드는 자전거 여행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 인투 더 와일드는 어떤 영화죠?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점점 그 사회에서 멀어지고. 인투 더 와일드 그 영화죠. 그 굉장히 전형적인 중산층에서 가정교육도 잘 받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어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점점 자연 속으로만 들어가서 그 돈을 벌지 않고 자연 속에서 먹을 걸 찾고 자연 속에서 살고 그런 여행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 결국 돌아가셨고 이거 저기 실화잖아요. 아, 네. 예, 돌아가신 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영양실조로 굶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게 맞아요.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마을이 멀지도 않았는데 주변 마을에 걸어갈 기족조차 나중에는 없던 거죠. 조난당하고 고립당한 상태였던 거죠. 조난은 아니고 그 나중에 그거잖아요. 그 인근 근처에 캠핑카나 트럭, 버스 비슷한 걸 찾아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래스카 근처였죠. 거기서 식량을 찾다가 결국 식량 찾는 걸 실패해서 다른 식량을 구하라고 할 힘도 없어서 말 그대로 그냥 아사한 거죠. 네, 네, 아사한 거였죠. 혹시 체르노빌 소년의 꿈이 아니, 어머나 예, 끔찍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물론 그때 이제, 되게 힘드셨죠. 네. 그 영화 보셨을 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느낌의 사람이 제 눈앞에 있다는 게 그냥 멋있게 느껴졌었어요.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홈리스. 그냥 20년째 홈리스인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렇지.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 감성 돌려내라고. 아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20년 동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생애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곳,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오늘 마실 물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되게 약간 위험한?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했었을 때 이제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말을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 나는 그냥 오늘 먹을 이 계란 2개랑 물이랑 잘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 난 이거면 되고 나는 그래서 20년째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 라고 되게 밝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멋있게 봤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넘어서 거기 같이 판단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약간 위험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리스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 결정을 하고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남미를 하는 여행을 자기가 선택을 한 건데 하지만 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르노빌 소년님이 그 여행자분 20년 동안 남미를 자전거 여행했다고 주장하시는 그분과 감명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여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듣고 그런 것에 대해 감명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체르노빌 소년님이 지금 굉장히 담담하고 재미있게 남미 자전거 여행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요, 많았어요. 괴로운 시간 그러니까 많았는데 그걸 느끼려면 어쨌건 괴로운 시간을 다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몸의 준비, 체력적인 준비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까지 다 담보됐을 때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특히 오늘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고요.